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음 중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과다거나 과소면 된다 그랬어요. 한 기업이 혁신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뭐 축하할 일이죠. 그죠? 장악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그죠? 장악하고만 있다 그랬어요.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뭐 큰 문제는 없죠. 재화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공재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종 독감 예방 백신 값이 너무 비싸 접종률 저하로 이어져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라는 거겠죠. 예방접종. 그러니까 1번은 독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장악을 하고 있다. 혁신이니까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독점까지 보면 독점이면 이것도 시장 실패가 돼요. 그런 의미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번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거다. 시장 실패, 역선택, 도덕적 해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었고 조세의 귀착과 부담은 여기서 다룬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조세의 귀착과 부담이 되겠다라는 거죠. 3번 갑국은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A 재화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거니까 외부 불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고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기업 현실적으로 이 세금은 최적세율을 찾기 쉬워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이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세금을 피구세라고 하는데 이걸 찾기가 어렵죠. 당연히 이게 딱 찾아지면 외부 불경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A 제품 생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서 PMC와 SMC 중에서 SMC가 큰 것이 뭐였다? 외부 불경제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디귿 정부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맞는 얘기고. 네, 리을 사회적으로 최적의 세금은 재화의 생산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일치해야 된다.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죠?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 그 부정적인 그 차이만큼이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답 몇 번이다? 디귿 리을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왜? 옳지 않은 거니까요.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코즈의 정리가 현실에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즈 정리 3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협상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재산권이 누구에게 설정되는지는 상관없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나온다. 세 번째,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뭐 이거였어요.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다. 1. 협상의 재비용, 즉 당사자들이 참여 비용과 협상에 필요한 통역, 변호사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의 정의를 명확하게 어렵다. 가급적 많은 수의 이해 당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가급적 많은 수의 이해 당사자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협상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코즈의 정리가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번 협상 시 손해를 보는 측은 피해의 액수를 가급적 과다하게 보고한다. 왜? 과다하게 보고해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5번 협상 시 이익을 보는 측은 편익 액수를 가급적 과소한다. 그렇죠? 이익을 보는 쪽은 과소 보고하는 유인이 상존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을 보는 건 조금이니까 이익을 조금 보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많이 요구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다입니다. 5번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A 지역의 주민들은 비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기를 하지 못해 아이들이 과도한 먼지를 흡입하게 되어 호흡기에 악 영향을 끼칠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연이니까 외부 불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다. 2번 시장 실패다. 왜? 과다니까 시장 실패죠. 3번 비공장 제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가 아니라 과다죠. 외부 경제 과소. 외부 불경제 과다가 되니까 틀렸다. 4번 정부는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는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5번 공해 문제 개선책으로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줄 수 있다. 비구세 부과가 있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과다가소 묻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억 예방접종으로 전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외부 경제다. 맞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니까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 생산을 위해서 피구 보조금을 부과해야 돼. 피구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필요하고요.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요. 거기에 대가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진다라는 거죠. 과다 과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다 사례에 밑줄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옳게 나타낸 그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정부는 가나 사례에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입니다. 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육비 지출은 우리가 가는 교육비 지출은 뭐였어요? 소비 측면에서의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 기업들의 생산 과정에서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나는 뭐야?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죠? 따라서 외부 불경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소비의 외부 경제죠. 그럼 뭐 한다 그랬어? 정부가 개입해서 바꿔야죠. 따라서 소비의 외부 경제는 과소니까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는 뭐야? 감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소비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림을 찾으면 되고 생산이니까 공급을 감소시키는 걸 찾아야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니은이 있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디귿이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3번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외부 경제와 불경제의 그림을 체크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인지 생산인지 따지고 경제인지 불경제인지 따지고 경제는 적으니까 늘리고 불경제는 줄인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할 때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의료보험 가입 시 정밀 신체검사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싫어요 라는 뜻이죠. 즉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입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2번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한다. 병이 어떤 거 걸렸는가 역사를 한번 보는 거고. 3번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4번 단체 의료보험 가입을 개발하여 해당 단체 소속 강제가입. 강제가입은 역선택이라 했죠. 근데 기초공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네가 잘못을 했을 때 너의 부담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부담을 해야 돼 라는 거죠. 정답은 기초공제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그 해결 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주인 대리인 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대리인과 주인 사이의 비대칭 정보가 주인 대리인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맞죠? 두 번째, 대리인이 주인에 비해 위험 회피 정도가 작을 경우에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다. 위험 회피의 정도가 작다라는 것은 뭔가 위험을 발생했을 때 회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회피할 수 없으면 행동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피하기가 좋으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 디귿 대리인이 주인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커질수록 주인 대리인의 문제는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취직을 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안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다른 직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 주인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는 것을 우려해 이를 포기하고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네가 이 돈 여기서 벌고 열심히 하면 받을 건데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 적당히 좀 봐주기도 할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기역과 리을인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0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라는 것은 가는 흡연이죠. 소비 측면에 외부 불경제가 됩니다. 나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내면 식수가 오염되어 사람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는다. 하수로 흘려보내는 거죠. 나 생산 측면에 외부 불경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외부 불경제예요. 둘 다 외부 불경제입니다. 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 아니죠. 2번 가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소비 측면이니까 맞고요. 외부 담배 피면 내가 좋아요.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좋아요. 나만 좋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크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번 나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적 생산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많으면 돼, 안 돼? 아니, 시장 균형 생산량이 많은 거죠. 4번 가나 모두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다. 아니죠. 둘 다 외부 불경제니까 과다니까 아니다. 5번 가와 나에서 발생한 문제는 모두 사적 비용을 감소시켜 해결할 수 있다. 사적 비용과 관련된 건 얘만이겠죠. 그죠? 사적 비용 증가시켜서 해결해야죠. 특히 얘는. 이해했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11번으로 가면 외부 효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 과수원과 양봉업자처럼 외부 효과를 주고받는 두 기업이 합병한다. 합병이 대표적으로 내부화시키는 방법이니까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니은, 정부가 기초연구개발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인 R&D 기관에 기부금을 낸다라는 거.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외부 기초연구개발은 기술개발로서 외부 경제에 해당하니 보조금을 줘서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디귿 외부 효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많고 거래 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디귿은 코즈의 정리를 표현한 것 같은데 거래 비용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협상 비용이 크면 안 된다. 여기는 거래 비용과 협상 비용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리을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기업 것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안 되겠죠. 외부 경제란 모를까? 그죠? 외부 불경제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적절하지 않다. 기역, 니은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1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 여러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를 우리가 비경합성, 내가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양조차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맞게 어렵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다. 비배대성입니다.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고요. 무임승차는 공짜로 쓴다라는 거고요. 외부 효과는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13번에 보시면 그림은 경합성과 배대성을 기준으로 가라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고요. 아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걸 표로 표현했고요.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경합성과 배대성이 둘 다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사적재라고 했고요. 경합성은 있으나 배대성이 없다라는 거 뭐 준공공재라고 써도 되고요. 공유자원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금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둘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공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공유자원, 사적재, 요금제, 공공재 이렇게 있더라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가나다라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음악 파일은 뭐가 되겠어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 파일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배제성은 있죠. 그런데 경합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가 돼야 되겠죠? 요금제.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된다. 2번 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특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뭐였어? 사적재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였다? 공공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로 바꿔야 되겠고요. 공책이나 과자와 같은 재화는 라다. 공책이나 과자는 경합성과 배대성이 둘 다 있으니까 나인 사적재가 될 것이고요. 4번 무임승차의 문제는 가보다 다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무임승차는 돈을 안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돈을 안 내는 건 가예요, 다예요? 다는 무임승차가 안 돼요. 왜?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5번 자원고갈의 문제는 라보다 가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나타난다. 자원고갈의 문제는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입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과수원업자가 수확량 증대를 위해 양봉업자에게 돈을 주어 과수원을 옆으로 오게 했다면 외부성을 내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샀으니까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 자체가 외부 효과가 아닌 거죠, 이제는. 그죠? 외부 효과는 돈을 안 내고 손해와 피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합병을 한 거다 이런 거죠. 2번 꿀벌이 고수원의 양의 외부성을 제공하면 현재의 꿀 생산량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잉 생산된다. 양의 외부성은 외부 경제고 외부 경제는 과소입니다. 그래서 과잉이 아니라 과소로 바꿔야 되고요. 음의 외부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배출한 한계 피해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의 외부성은 다 생산이에요. 네 번째, 양의 외부성이 존재할 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자원 배분을 효율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양의 외부성이면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5번, 정부가 재산의 소유권만 명확하게 규정해도 외부성은 내부화된다.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협상 비용이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호재 정리 조건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15번 다음 중 공공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입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실패랑 상관이 없죠. 정부 실패는 부패와 비효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들이 발생하는 부패와 비효율 같은 것이 뭐다? 정부 실패로 보는 거였고요. 2번 고속도로, 전기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다. 아니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돈을 내고 쓰기 때문에 공공재로 보기는 어려워요. 정부가 생산한 것을 공공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경합성과 배대성이 작은 재화다라고 했어요. 경합성과 배대성이 없어야 되겠죠. 4번 공공재의 시장 수요옥선은 개별 수요옥선의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돼야죠. 수평으로 더하는 건 사적재고요. 수직으로 더하는 게 공공재다. 왜? 사적재는 수량의 확보가 중요하고요. 공공재는 만들어지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5번 시장에 맡길 때 소비에는 참여하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면요. 다음은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니까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거다. 그 거시 차원에서 물가와 실업 파트에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 주제로 넣었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률인데 이건 변화율이니까 플러스면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플러스죠. 플러스. 그럼 실질이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죠. 여기 명목 증가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실질 증가율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얘보다는 뭐야? 명목과 물가 중에서 얘가 이렇게 작아야만 얘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은 추세다 맞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것이죠.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실업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게 뭐였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우리가 노동의 초과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동시장이 있으면 노동의 임금과 노동량이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끌어올리자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끌어올리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할 거다?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 아니겠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업자다.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니까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최저임금 상승 추세는 기업들의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임금이 비싸지니까. 5번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쓰는 자영업자의 경우 더 타격이 예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문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으로 갑니다. 도서관은 200의 비용이 들고 일단 지어지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죠. 그러면 A도시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럼 A도시에는 도서관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져요. 왜? A가 느끼는 사회적 효용이 250인데 도서관 200이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는 자신의 지불 용의보다 도서관을 싸니까 만들 거예요. 그럼 도시 A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B는 B에서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한 명 가지고는 안 만들어지죠. 한 명 가지고는.
한 명까지는 안 만들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야 만들어져요. 합쳐야.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지불 용의를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서는 시민 A, 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기는 나머지 한 명에 의해서는 아니고 합쳐야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사회적 효용은 두 도시가 같다라는 거. 지어졌을 때 사회적 효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280에 300이죠? 여기는 180에 120이니까 300이죠. 둘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용은 똑같아요. 지어졌을 때. 두 번째, 도서관은 공공재이지만 A1의 효용이 건설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A1 지을 수 있죠. 지금 250이니까. 3번,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A 도시에서는 A1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A2, A3, A4는 무임승차가 된다. 당연하죠. 왜?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아까 무료로 만들어진다 그랬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A2, A3, A4는 만들어졌으니까 이용할 겁니다. 무임승차가 되고요. 4번, 도시들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비용보다 적은 효용을 얻으니까 도서관을 짓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 시민들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어지면 사회적 효용이 얼마예요? 300이니까 100의 효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면 전체적으로 얼마를 얻어요? 300을 얻으니까 지어지기만 하면 이익을 얻는 거야. 그래서 지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얘가 뭐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다.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18번이 4번이죠. 18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정답 없음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18번, 아래 그림은 재화의 수요와 공급사항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고요. D0,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참고하면서 할게요. D0가 여기죠? D0가 여기고 그 다음에 D1이 여기가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D0가 얘가 뭐였어? 얘가 사적인 한계 편익이 되고 D1이 사회적인 한계 편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실제가 되겠지요. 실제. 그러면 기준보다 실제가 뭐예요? 적으니까 과소 생산되니까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데 수요가 움직였으니까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산란척의 대계자비를 금지한 사례, 뭐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영유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맞죠? 소비 측면 외부 경제. 중고차 시장에 품질이 좋은 차가 거래되지 않는 거 이건 역선택의 사례고요. 국민들의 자기개발에 따른 교육비죠. 교육비 외부 경제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사회적 내력 기준, 사적 내력 실제. 그래서 기준으로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9번으로 볼게요. 가불병정 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공동으로 방범용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로등의 개당 설치 비용 60만 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D는 아래와 그림과 같다고 했을 때 적정 공급량은 얼마냐. 그래서 이 가격으로 책정된 게 뭐예요? MB 한계 편익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얘가 이제 뭐야? MB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불용이 되고 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MB니까 요 높이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데 60만 나오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게 5개부터 이제 5개 보면 5개잖아. 얘랑 더해서 60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30, 40, 50, 60 벌써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60이 나오려면 10, 20, 30, 40 얘도 아니죠. 얘도 지금 60이 넘죠. 여기 어떻게 돼? 여기 10, 20, 30 됐네. 여기네. 그죠? 몇 개입니까? 8개가 된다. 그래서 수익 높이 더해서 개당 설치 비용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아시겠죠? 위에 높이를 가지고 개당 설치 비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하면 MBA 더하기 MBB는 MC고요. 요걸 우리가 개당 설치 비용으로 준 거고 얘는 수요 곡선까지 높이로 책정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갑과 을의 토론이다. 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시장의 자율성에 기댄 결과 빈부격차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개입하자는 얘기죠. 갑은 개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을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노동의욕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시는군요. 오히려 정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된다. 을은 개입하지 말자 이거죠. 개입하지 말자. 기억, 갑은 을과 달리 정부의 개입 확대를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니은, 갑은 을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개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갑은 을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한다. 갑이 아니라 을이죠. 형평성,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알기 위해서 한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21번.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었는데 농산물이 있었는데 지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이걸 끌어내려서 여기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고 가격제. 자, 1.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최고 가격제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한 거죠. 두 번째,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야 되죠. 소비자 잉여가 증가를 목표로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농산물의 초과 수요 발생하고요. 여기가 최고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을 최고 가격제라고 하고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가격 정책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22번으로 갈게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농자의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다. 단 시장 균형 가격은 여전히 규제된 가격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이 얘기죠. 이건 잘 읽어야 돼 문제를. P0Q가 있고요. 이렇게 S, 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인데 지금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으니까 뭐 최고 가격이 여기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최고 가격이에요. 그런데 유리한 조건으로 쌀 공급이 증가됐대요. 유리한 조건으로 쌀을 증가했으면 공급이 뭐 해야 되겠어? 증가했을 거다라고 유출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얘보단 높기 때문에 여전히 끌어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만큼이 초과 공급이었다면 이제는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이만큼이었다면 초과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좀 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장 가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 가격보다 높아서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 실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비자 잉여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만큼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잉여가 처음에 어때요? 여기였는데 이제 어떻게 여기로 늘어난 거죠. 그죠? 공급자 잉여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제된 가격에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굳이 따지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죠.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한 자중 손실이 사라진다. 자중 손실이 어디야?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이 사중 손실이었죠. 요만큼이 사중 손실이었어 여기서는. 근데 이때는 어때요? 지금 초과가 여기니까 지금 어디까지 여기니까 요만큼 거래되니까 여기가 사중 손실이죠. 아직 사중 손실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둘이 틀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23번.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의 가격 정책과 성격이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일료 분양가를 규제한다 그랬죠?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최고 가격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 기억.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건 최저가격제고요. 공급 과잉이 나타난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지지해준다. 이것도 최저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걸 끌어올려주니까. 휴가철 숙박비의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서 숙박요금을 규제한다. 그래서 올라간 걸 끌어내리는 거 최고가격제. 서민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이자율 상한을 설정한다. 최고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지문처럼 뉴욕시가 실효성 있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의 효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A씨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예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니까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 임대료 상한제에 의한 물량 부족 사태는 단기보다 장기에 크게 나타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단기는 어떠냐.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요 상태인데 지금 물량의 부족 상태는 초반기엔 어때요? 초반기에는 공급이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도 움직일 수 없는데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 그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단기에는 이만큼이 뭐가 돼요?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초과 공급 상태잖아. 그러면 우리가 장기에는 어때? 장기에는 지금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집은 단기에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근데 장기에는 누워 있으니까 지금은 초과 공급이 이만큼, 초과 수요가 이만큼이지만 장기에는 노동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 부족은 초과 수요고 초과 수요는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대료 상한제에 의한 효과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평한 결과다. 임대료 상한제, 최고 가격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디귿.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장단기적 공급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규는 어때요? 지금 장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안 한다고 딱 보기가 어렵죠. 발생하잖아. 네 번째, 공급자는 신규 임대주택을 줄이고 기존 임대주택 품질을 유지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25번. 한 상품 시장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는데 최고 가격을 P2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P2가 어디 수준이냐면 여기가 P2죠. 거기서는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이게 보면서 합니다. 그러면 1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가격제니까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잉여는 이제 이렇게 요만큼이 거래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소비자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4죠. 1, 2, 4. 그죠?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시그 상품 품질 저하나 암시방 등의 부작용을 알 수 있다. 암시방이 뭡니까? 암시장. 그래서 참고로 암시장이 최고 가격대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최저 가격대에서 안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리을 원래 균형 상태와 비교해 거래 가격은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격과 니은이 틀려서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